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오늘 게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라는 종목이고요.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인데요. 아마도 이제 신작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저점에 매수를 해보면 이 게임을 오픈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좀 상당 부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펄어비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펄어비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붉은 사막의 트레일러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붉은 사막의 트레일러 영상이고, 얘네가 현재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검은 사막과 동일한 아마 엔진으로 사용을 할 것 같고, 이 MMORPG 장르에서 이 붉은 사막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출시에 따라서 흥행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출시 시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Only those who 예상을 live through 해보고 the 있습니다. hunger, cold, and dangers of the wilderness. 굉장히 웅장한 분위기에 높은 하이 퀄리티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펄 어비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살펴보면서 매수가 가능한 타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펄 어비스 일봉 차트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자, 현재 주가의 가격은 33,750원, 자, 최고점은 145,200원입니다. 자, 아무래도 게임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 종목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과 뭐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은 주가의 성장성이겠죠. 특히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주가에 반영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작 출시겠죠. 아마도 이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옴에 따라서 매출액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적이겠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임 회사가 신작 출시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면 주가는 아마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게임성 테마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주가가 한참 고공행진을 했던 요 시기가 보면은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던 시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가 다 해제되고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무감각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면서 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게임주한테는 안 좋은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게임주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대략 2월에서 6월 정도까지가 비수기입니다. 한 3월 정도 들어가겠네요. 계약을 하고 나는 계약 시즌부터 여름방학 이때까지 좀 비수기로 다가오고요. 또 이제 여름부터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까지 또 성수기로 다가옵니다. 자, 펄어비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종류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펄어비스의 올해 반기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사업 개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당사의 사업 부분은 게임 사업 부분과 기타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사는 검은 사막에 대한 IP, 요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앞서 말했던 신작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임이 신작 게임으로 붉은 사막, 그리고 도깨비, 플랜 8 이렇게 3종의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것이 아마 이 붉은 사막이 지금 가장 기대를 하면서 출시가 가장 임박한 것 같고, 자, 이후에
뭐 도깨비라든지 플랜 A 같은 경우는 큰 기대감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도깨비도 과거에 그 트레일러 영상이 한번 올라오고 나서 굉장히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게임인데 이 출시에 대한 소식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장 첫 번따로 이 펄어비스의 주가를 뛰어 올려주는 그런 게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붉은 사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매출에 대한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대부분의 매출, 현재 얘네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중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 붉은 사막에서 매출액을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76.2%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검은 사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은 사막이 RPG, MMORPG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사막이 출시가 되면 일단 검은 사막은 세이브로 놔두고 나서 이 붉은 사막에 대한 매출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가의 기대감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네가 또 그 서비스 자체를 자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일본, 러시아, 유럽, 대만, 남미, 터키, 뭐 동남아 정도로 이렇게 다 퍼블리셔가 펄어비스가 자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고 나서 누구한테 수수료를 떼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아마도 영업이익률이 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펄어비스 재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매출액을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성장을 아마 이제 게임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잖아요. 돈을 좀 벌어주는 궤도에 오른 이후에 상장을 했거든요. 자, 상장 시기에 돈을 잘 벌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억, 5,300억 이렇게 벌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아까 제 퍼블리셔가 단독 퍼블리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 당시에 3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도 알짜 회사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자, 얘네가 이제 2021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게임사가 이 게임을 출시를 하잖아요. 그럼 신작 게임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죠. 처음 출시한 게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제 이용자들이 점점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진부해지니까. 게임에서 자꾸 이제 업데이트도 해주고 뭔가 지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꾸 도전을 하겠지만 아마도 이 펄어비스라는 게임사 자체만으로 본다고 하면 이 신작 게임이 자꾸 나와줘야 매출액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네가 워낙 이 검은 사막 하나 가지고 매출액을 내고 있다 보니까 또 신작 게임이 출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점점 매출액은 줄어들고 또 사용량은 늘어나겠죠.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지금 출시하지 않는 게임들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증가하는 반면 매출액은 감소하는 이런 상황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펄어비스가 이 주가가 한참 고점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신작 게임에 대한 부재가 가장 크지 않나. 그래서 신작 게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출액도 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출은 늘고 매출액은 줄고 신작 게임은 안 나오고 이런 3 콤보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일단 매출액은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과거에 영업이익을 1,000억씩 벌었던 그런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분기 실적으로 보시면은 자, 올해 1분기, 2분기도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주가가 좀 버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기대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요번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뉴스거리들이 좀 나왔거든요. 자, 최근에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게임 영상을 얘네가 소개를 했어요. 보시면 여기 글로벌 최대 게임쇼라고 하는 이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영상으로 얘네가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바닥 찍고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자, 여기 구간이 바닥이었는데 26,000원 요 구간이 바닥인데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강하게 보였어요. 자, 여기 반등을 올려줬던 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게임 출시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임스컴에서 게임 소개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펄어비스의 주가를 보면 직전에 저점 자리로 보여졌던 요 26,000원 인근, 자, 여기 자리까지 한번 추가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한번 노려보면 좋은 타점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대략 한 26,000원 정도 나오니까요. 지금 현재 33,000원이니까 주가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주가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있고 떨어질 때 거래량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내가 매수를 할 때 이 매수 타점을 잡잖아요, 여러분. 자, 매수 타점은 최대한 낮게 싸게 사야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가 적어지잖아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여유롭게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과의 싸움을, 나와의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얘가 펄어비스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상방으로 더 쭉쭉쭉 뻗어 나가려고 했으면 여기 38,000원을 자리를 깨면 안 됐거든요.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에 여기서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여기 자리를 깨지 말고 여기서 한번 반등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떨어질 때도 여기서 버텨주고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버텨주고 반등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연코 여기 구간까지 매수 타점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섣부르게 매수하지 말고요. 최소한 3만원에서 27,000원짜리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요 매수 타점을 범위로 정한다면 3만원에서 27,000원짜리가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의 이 매수 타점이 되겠다. 물론 한 자리를 딱 집어가지고 매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한 자리를 딱 집어서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면 최저점을 잡으면 제일 베스트죠. 하지만 이렇게 잡는 경우가 진짜 뭐 한 20번에 한 번? 막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최저점을 딱 한 번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생각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를 베팅을 한다라고 치면 자, 1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여기 구간을 주가가 한 번에 찍고 바로 이렇게 V자 반등 안 가거든요. 찍고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시간들 동안 찔끔찔끔찔끔 수량을 모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매수 단가를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방으로 상승을 했고 여기서 고점 찍고 매물대를 쌓았습니다. 여기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올라올 때. 자, 저항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 상승할 때 여기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 3만원에서 27,000원 구간이고요. 매도가 되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보면 45,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구간이 45,000원 정도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사서 3만원에 사서 45,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대 수익률은 대략 한 40% 정도 나오겠네요. 단기적으로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4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40%까지 다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뭐 한 20%에서 30% 정도의 단기적인 기대 수익을 노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얘가 주가가 떨어지면 아마 이 행보 기간을 조금 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따져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뭐 지금 신작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3분기 실적 발표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11월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2달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리스크, 아마 3분기에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붉은 사막의 출시 지연, 지금 자꾸 이제 뭔가 뉴스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얘가 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출시가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면 지금 들리는 말로는 내년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 출시를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얘네가 계속 안 좋은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붉은 사막이 출시를 할 것 같다, 출시를 할 것 같다라는 이런 뉴스나 또 이제 지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게임 소개, 게임 그 홍보하는 지스타가 아마 11월? 10월인가 11월에 열려요. 두 달 중에 열리는데 11월 초 아니면 10월 초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스타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지스타에도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오면 아마도 조금 더 뉴스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 여기 바닥 구간에서 잡으면 주가가 슈팅 나오는 거는 금방이니까요. 어느 정도 내가 바닥이 형성되는 이런 바닥을 잘 지켜나가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33,750원인데 내가 생각하는 아직 바닥은 안 내려왔으니까 오늘부터 펄어비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지켜보세요. 얘가 이제 3만 원을 깨는지 3만 원을 깨는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기적인 주가 하락, 지금 보시면 수급도 그닥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급 한번 보면 자, 기관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들만 매수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연기금도 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가는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이 바닥자리, 자, 여기 자리까지 내려올 때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을 따져본다면 이렇게 두 구간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요렇게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여기까지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여기 구간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저점에 매수를 하고 주가 반등 나오면 뭐 1차로 여기서 1차 매도 하셔도 되고 여기서 2차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최종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좀 길게 스윙으로 들고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45,000원에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챙긴다면 가장 베스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펄어비스 한번 봤는데 요즘에 종목들을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라가 있는 종목은 너무 꼭대기로 올라가 있고 또 떨어져 있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목을 찾아서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손실을 많이 보는 이유, 손실을 보고 있다면 첫 번째 이유가 자,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자,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았다는 이유는 자,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이 최저점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빠르게 매수에 대한 버튼 손을 빨리 올려서 매수를 하면 다음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데 일단 펄어비스 여기 구간 꼭 잘 체크하셔가지고 적어도 3만원 밑에서 매수를 해서 최대한 싸게 매수한 이후에 주가 반등 나오면 수익 챙기고 나오는 전략으로 펄어비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